자, 오늘 유자소전 좀 들어갈 거야. 일단은 칠판 먼저 보고, 자, 우리 교재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2페이지랑 3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 한번 봐봅시다. 일단 요거부터 좀 봐보자. 전체 줄거리를 보자. 전체 줄거리. 자, 유자. 선비의 덕을 지니다 써있지. 네. 자, 작가인 나에게는 유재필이라는 친구가 있다. 자, 여기 잠깐 밑줄 쳐볼까? 작가인 나. 이 나가 서술자이자 관찰자야, 얘들아. 서술자이자 관찰자야. 그리고 유재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나가 주인공이거든. 근데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불러요. 아, 그러면 서술자이자 관찰자인 나가 주인공 유재필을 관찰하면서 하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근데 단 이 작품은 일부분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좀 보입니다. 다만 일부분에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도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얘들아. 이 작품의 전체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일부분에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도 보일 거라 이거야. 됐지? 자, 요 정도 알고 일단 넘어가면 돼요. 자, 이어서 보자. 그는 심성이 밝고 깔끔하며 누가? 유재필. 내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한 인물로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선비의 덕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뭐라 그랬대? 유자라 그랬대. 유자가 뭔지 알아? 그 유자차 할 때 유자가 당연히 아니겠죠? 공자, 유생, 유자, 유학자. 알겠니? 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 이런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그 유자야. 그 유자. 자, 이어서 갑시다. 이제 두 번째 전개 봐봐. 자, 유자는 어릴 적부터 입담이 좋고 넉살이 많아서 명물로 불리며,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뭐야? 인싸야, 인싸. 알겠니? 그래서 명물로 불리며 인기가 많았다. 중학교 졸업 이후 정치 식객들과 어울리던 유자는 야당 위원장의 일을 돕는다. 4.19 혁명 이후 선거에 당선된 위원장을 따라 상경이 뭐야?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야. 유자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지내다가 5.16 사건, 5.16이 바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거든. 그 낙향에서 군에 입대합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고향에서 택시를 몰던 유자는 투철한 직업의식과 장인정신 덕분에 서울에서 재벌그룹 총수의 운전기사가 됐대요. 오케이? 뭘 해도 잘 나가네요. 그죠? 뭘 해도 잘 나가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거 좀 지우고 가야겠네. 자, 그 다음 그는 총수가 여기 써있네. 틀거지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로 비치기 시작하자. 뭔 소리인지 봅시다. 유자는 비싼 비단잉어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의 위선을 목격하고 그동안 총수를 모신 일에 회의를 느낍니다. 후회. 왜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거야. 자, 유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총수의 운전기사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다가 결국 어느 날 침을 뱉어 불상을 닦다가 총수에게 목격되어 쫓겨났대요. 침을 뱉었죠, 그죠? 자, 내려갑니다. 이제 총수에게 쫓겨난 유자는 운수회사의 노선 상무가 되어 교통사고 처리를 떠맡습니다. 더 낮은 보직으로 옮긴 것이지만 유자는 떳떳하고 속편하다고 위안을 삼으며 공명정대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대요. 자, 내려갑니다. 마지막. 말년에 종합병원 원무실장이 된 유자는 6.29 선언 때 시위를 하다가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사표를 낸 후
뜻밖의 간암으로 생을 마감했대요. 이때 유자를 아는 문인들과 나는, 관찰자 나는 유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면 여기 좀 봐볼게요.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장면. 첫 번째, 여기 별표다. 유자가 재벌 총수를 비꼬는 장면이래. 자, 이 장면은 재벌 총수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유자가 사람보다, 밑줄 칠까 얘들아? 사람보다 비단잉어를 중시하는 총수를 비꼬는 장면이다. 총수가 애지중지하던 비단잉어가 죽자 유자는 비단잉어를 술안주로 먹고 이에 화를 내는 총수에게 능청스럽게 대응하며 그를 비꼬고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얘들아. 별표 해악과 풍자가 잘 표현되어 있다. 자, 해악과 풍자가 잘 표현되어 있고 유자의 가치관 등을 엿볼 수 있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약간 유자는 어떤 성격의 인물 같아? 강한 사람한테 약한 것 같아? 아니지. 강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이야. 맞지? 자, 두 번째. 유자가 죽은 뒤 유자를 추모하는 장면이래. 자, 이 장면은 유자가 죽은 뒤 유자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유자를 추모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는 유자를 추모하는 시 그리고 유자에 대한 평가가 요약적으로 담긴 글이 제시되어 있다. 중요한 거. 유자를 추모하는 시라든지 유자에 대한 평가가 요약적으로 담긴 글들이 제시되어 있대. 자, 그래서 이는 이 작품이 인물의 일대기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별표 치시고 마지막에 평가를 붙이는 별표 치시고 고전산문이 뭐야? 옛날 소설이야. 옛날 소설의 양식 중 하나인 전. 외워야 돼요. 전의 구조를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너네 위인전 들어봤니? 위인전? 뭐 이순신 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일대기를 쫙 보여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어? 그런 걸 우리가 전이라 그래. 되니? 그러면 이 작품에서도 유자에 대한 일대기를 쫙 보여준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를 붙인 거야. 그걸 우리가 한 글자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전이라 그래. 전. 자, 이 작품이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그래서 여기 별판 쳐놨구나. 유자가 죽은 뒤 유자를 추모한 장면.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아마 교재 33페이지 밑에 내려가면 간단 확인이 있을 거야. 간단 확인 한번 해봅시다. 33페이지. 유자는 성품이 곧고 빼어난 입담을 가진 인물이다. 인싸잖아, 이 사람. 인싸. 동그라미. 유자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의원 비서관으로 지냈다. 맞아요. 아까 앞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니? 저기 32페이지 전개 부분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유자는 재벌 총수에게 실망하면서도 운전기사 일은 계속하고 싶어 했다. 올까 X일까? X지. 운전기사에서 쫓겨났잖아. 그리고 벗어나고 싶어 했어. 유자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아까 결말에 뭐라고 써있니? 뜻밖의 간암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랬어. 알겠니? 그래서 4번에 X. 자, 1, 2번은 동그라미, 3, 4번은 X야.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33페이지에 유자소전이 있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자, 읽어보자 이제. 자, 시작해볼게 얘들아. 자, 34페이지입니다. 자, 34, 36, 38. 자, 3장이에요, 3장. 조금 힘들어도 집중해서 보셔야 돼, 소설은. 네. 자, 먼저 읽어볼게요. 1970년 내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예총회관의 문인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기관지를 편집하고 있을 어름이었다. 자, 일단 1970년 있죠. 그 위에다 쓰세요. 위에다 쓰세요. 첫 번째 뭐 써주면 되냐면 과거 회상. 과거 회상이 제시돼 있어, 얘들아. 그리고 시간적 배경도 제시돼 있어. 두 개 써주면 돼. 일단 과거 회상이 제시가 돼 있고 시간적 배경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1970년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이어서 가보자. 어느 날 난데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왔다. 자, 요건 안 써도 돼. 요건 안 써도 돼. 얘들아, 빨간색 안 써도 돼. 일단 등장인물에 먼저 누가 나왔니? 나가 나왔어요, 나. 네. 그리고 나의 친구 누가 언급됐죠? 유자가 언급됐는데 유자가 이제 주인공이 될 거야. 자, 해봅시다. 유자가 찾아왔다. 10년도 넘어된 후였다. 자, 이산의 시처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했더니 그는 재벌그룹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되고 나는 글이라고 끄적거려봤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는 무명작가가 돼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무명작가고 지금 친구 유자는 재벌그룹,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뭐니 얘들아? 삼성 회장 뭐 운전기사 뭐 이런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재벌그룹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됐대. 자, 그가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내 잡지사에 전화로 내 소재를 찾는 번거로운 절차를 무릅쓰고 찾아온 것에는 그 나름의 속셈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다. 아, 지금 유자가 나를 수소문해서 찾아온 이유는 뭔가 속셈이란 게 있기 때문이래. 그러면 속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밑에 나오겠죠? 읽어봅시다. 지금은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된 밑줄 치자. 자기 누이 동생을 내게 중매해봤으면 하고 찾아본 것이래요. 와우, 뭔 소리야? 자기 여동생 있지? 네. 자기 여동생을 나에게 소개팅 시켜주려는 거야. 선. 저기는 소개팅보다는 선이다, 선. 선짜리야. 야, 너 내 여동생이랑 결혼할래? 뭐 이런 거라고요. 됐지? 갑니다. 아니, 결혼을 하면 처자를 굶길 놈인지 먹일 놈인지 우선 그것부터 슬쩍 엿보라고 온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가 얼마 버는지 보러 왔다고요. 알겠지? 자, 그는 해가 바뀌어. 야, 너희들은 친구 저기랑 그치? 다영이 입장에서는 친구 뭐 오빠 뭐 입장에서는 친구 뭐 누나나 친구 여동생이랑 이렇게 결혼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느낌상? 못할 것 같아? 왜 못할 것 같아? 엄청 잘생기고 엄청 예뻐. 불편해져서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쌤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잖아. 부부가 안 싸울 수가 없거든. 부부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에도 나의 그 치부를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있기도 하거든. 더 친할수록 더 그런 것 같아. 또 나의 치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내 배우자겠니? 배우자잖아, 같이 사니까. 근데 소문이 나면 어떡해? 내가 이렇다라는 거를 입과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아무리 뭐 그래도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 유자는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야? 자기 여동생을 결혼시킬 생각으로 온 거야. 알겠지? 알아보러 온 거죠. 자, 그는 처음 만난 날 저녁에 내가 말술을 마시고도 양에 안차하는 데 질려서 대번에 가입표를 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 미안하다 얘들아.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그냥 얘기가 넘어가 버렸네. 미안하다. 자, 다시 어디 볼 거냐면 결혼을 하면 처자를 굶길 놈인지 먹일 놈인지 우선 그것부터 슬쩍 엿보려고 온 것이었다. 자, 그 다음 갈게. 그는 해가 바뀌어 아이고 그 누이 동생을 여의고 난 뒤에야. 여의고가 뭐야? 죽었다고.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 말을 내게 했다. 그는 처음 만난 날 저녁에 내가 말술을 마시고도 양에 안차하는 데에 질려버려서 대번에 가입표를 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게 뭔 소리일까? 원래는
자기 누이 동생을 좀 이렇게 나한테 소개를 시켜볼까라는 생각으로 왔지. 네. 근데 얘가 뭘 많이 먹었어? 술. 술을 엄청 먹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 누이 동생을 알코올 중독자에게 소개시켜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 자, 갑니다. 한 번은 다 본 책이 있으면 달라고 하여 번역판 사기라고 하는 중국 역사책을 줬더니 그 후부터 올 때마다 책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잡지사 편집실에는 사시장철 기증본으로 들어오는 책만 해도 이로 주체를 못하도록 더미로 답사이기 마련이었다. 그러니까 잡지사 편집실에는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책 증정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는 오는 족족 자기 욕심껏 그 책더미를 헐어갔다. 자, 장근 17년 동안 밥상머리에도 책을 놓지 않았던 그의 열정적인 독서 생활이야말로 실은 그렇게 출발한 것이었다. 자, 또 책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었다. 직장에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터놓고 하소연할 만한 상대로서 나를 택한 것도 비일비재 많았다는 거죠. 경우에 속했다. 하루는 어디로 해서 어디로 좀 와보라고 하기에 물어물어 찾아갔다니 귀꿈맞게도 붕어니 매기니 하고 민물고기로만 술상을 보는 후미진 술집이었다. 대포집이 술집이에요. 나는 한내를 떠난 이래 처음 대하는 민물고기 요리여서 새삼스럽게도 해감내는 비린내입니다. 자, 비린내가 역하고 싫었지만 그는 흙탕내도 아니고 시궁내도 아닌 그 해감내가 그리워져서 부득이 그 집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었다. 자, 허울 좋은 하늘탈이지 수채꾼형 내가 나서 어디 먹겠나. 수채꾼형이 밑줄칠래 얘들아? 수채꾼형이 해감내야. 해감내에 뭐 비속어, 사투리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린내라고 보시면 돼요. 비린내가 나서 어디 먹겠나. 이까진 냄새가 무엇이 그리워서 이걸 다 돈 주고 사 먹어. 나 원참 취미도 별 움뚝까지 같은 취미가 다 있구먼. 내가 사뭇 언짢아 했더니 그래도 좀 구적구적한 디서사는 고기가 핫꾸라이 버덤은 맛이 났어. 자, 왼쪽에 핫꾸라이는 외래를 뜻하는 일본말이래. 일본말. 알겠지? 약간 한식보다는 양식 맛이 났어. 뭐 이런 소리야. 알겠죠? 일식 양식 맛이 났어. 이 소리입니다. 자, 하면서 그날사 말고 그날따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자기 주장에 완강할 때는 반드시 경험론적인 설득 논리로서 무장이 되어 있는 경우였다. 자,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구만.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디 들어볼라나. 자, 그는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자, 밑줄입니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그러면 지금 대포집 술집에서 유자가 나한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제 얘들아? 비단 잉어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비단 잉어는 바로 누구랑 관련된 이야기겠니? 총수야, 총수. 유자가 총수 뭐 했어 얘들아? 유자가 총수에 운전기사로 일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보세요.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고 시멘트가 부서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 잉어들을 풀어놓았대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1번 문제 봅시다. 1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주인공, 얘들아 주인공이 바로 여기 누구예요? 유자야, 유자. 써놓을래요? 주인공 유자의 일화를 서술하고 있다. 그럼 어차피 2번 틀렸고 4번도 틀렸어 얘들아. 왜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니까. 그러면 3번 별표 이거 왜 틀렸을까? 비판적 이야기. 그치. 너네가 봤을 때 주인공이래.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 유자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야. 자, 5번은 필요 없고요.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나와 유자는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2번. 나는 유자와 달리 민물고기 요리를 좋아하진 않는다. 3번. 유자는 나를 만난 이후 책 읽기에 취미를 들이게 됐다. 4번.
유자는 나에게 자신의 답답한 사정들을 하소연하곤 했다. 5번 유자는 경험이 부족해도 근거가 확실할 때는 완강하게 자기 주장을 했다. 자, 이게 틀렸거든 얘들아. 왜 틀렸을까? 경험론적인 그치. 3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봐. 반드시 경험론적인 설득 논리로서 무장이 되어서 자기 주장을 완강하게 했대잖아. 맞니? 그래서 2번에 5번 경험이 부족해도 잘못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의미가 통하는 한자 성어. 허울 좋은 한울탈이지. 네. 이거 어렵다. 얘들아 어렵다. 잠깐만 봐도 될까요? 근데 오른쪽에 다 써 있어. 어떻게 이거? 오른쪽에 써 있어서 이거는 잘 쓰는 표현이 아니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 1번이요. 1번이에요. 속담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 알죠? 네, 그거야. 빛 좋은 개살구. 그치? 그래서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곤한 카푸어 알아요? 여러분들 카푸어 들어봤나요? 카푸어? 카푸어 몰라요? 네. 모르는구나. 이런 애들 많아. 지금 20대 애들 중에 이런 애들 되게 많아. 집은 막 월세 원룸에 살아. 그러니까 모든 원룸에 사는 사람들 뭐라는 게 아니야. 쌤도 어차피 결혼하기 전에는 원룸에서 자취방이라 하죠, 일명. 거기서 12년인가 살았다. 그럼 다 원래 청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데 살면서 그죠? 막 3, 40대가 자동차는 막 몇 억짜리 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실속이 있니? 얘들아, 차는 너희들도 아직 이제 약간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자동차는요, 차는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쓸수록 가치가 어떻게 돼? 확 떨어져요. 내가 신차를 샀잖아. 네. 신차를 샀어. 신차 뭐 1억짜리 샀어. 예를 들어 되게 비싼 차죠. 근데 한 달만 지나도 어떻게 돼? 수천만 원이 떨어져요. 그게 차야. 알겠지? 근데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가 돼?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런 심리가 있어. 이 나이대들은. 근데 이런 데 살아. 이게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이런 사람들 카푸어라 그래. 카푸어. 알겠지? 너네들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볼 거야. 많이 볼 거야. 내가 주변에도 한 두어 명 있어. 두어 명. 그렇게 쌤이 잔소리를 해도 듣질 않아. 차를 사지 말고 집을 사라 임마. 그래서 집은 소모품이 아니야. 집은 소모품이 아니고 집은 잘만 사놓으면 어떻게 될까? 집값이 올라가요. 알겠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히 그러니까 젊은 줄 알아. 영원히. 바본 거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외화 내빈이라고 한대. 알겠니? 네. 외화 내빈. 그래서 자 1번이야. 허울 좋은 한울탈이지. 뭐 이거야 이거.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넘겨봅시다. 자 이어서 가볼게. 자 비단 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나게 했으나 그가 누구야? 유자야. 유자는 처음부터 흘기 눈을 떴다. 째려봤다고. 그러면 비단 잉어의 동그라미 쳐볼래? 비단 잉어의 동그라미. 그럼 비단 잉어에다 이렇게 써봐요. 거기 동그라미 친 거에다 써봐. 바로 비단 잉어는 어떤 소재냐? 상류층의 사치를 상징해요. 다시 상류층에 뭘 상징한다고 해야 되나? 사치를 상징하는 게 비단 잉어야. 상류층들의 사치스러움을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가보자. 자,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밑줄 쳐요. 회사 직원의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 때문이었다. 세상에 비단잉어가 사람들 뭐보다 비싸대? 월급보다 비싸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유자가 비단잉어를 좋게 봐 안 좋게 봐? 안 좋게 보는 거야. 야,
이게 뭐라고 그치?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 다음 대관절 얼매짜리 고기간디 그려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80만 원씩 주고 가져왔다. 자, 그 회사 직원들의 월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니 밑줄쳐 얘들아 자그마치 3년 4개월. 자, 그러면 얘들아 한 마리당 한 마리 가격이 사람 몇 년 연봉이래? 3년 연봉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 시대로 따지면 얼마일까? 대충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단이거 한 마리당 얼마라고? 1억이 넘는다는 거야. 알겠지? 됐지? 갑니다. 그래서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말까한 값이었다. 됐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비단이건을 자 누구들의 사치를 상징한다고요? 상류층의 사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럽니다. 자, 웬 놈의 잉어가 사람 보던 비싸냐? 내가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라만 그려. 자, 베터넨 메네토 가로치고 베토벤. 자, 그다음에 메레나를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지금 이거 다 사투리들이다 얘들아 토속어들. 차이코 풀고 싶어. 자, 이게 뭐예요? 차이코프스키래요. 라나 메레나를 틀어주면 또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좌우간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없는 순전 딴따라 공기님께. 자, 딴따라 고기님께가 뭐예요? 춤 잘 추는 물고기라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어서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그 집에서 처음 봤구먼. 자, 이제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얘들아. 자, 지금 밑줄 친 기억 부분이 있지. 거기다가 쓰세요. 자, 밑줄 친 기억 부분에다 여러분들 쓰셔야 돼.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해학과 풍자야. 해학과 풍자야. 여기서 웃음을 유발해. 그리고 솔직히 얘들아 유자라는 주인공이 비단이거를 옹호하는 것 같아? 비단이거를 비판하는 것 같아? 비판하는 거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비판하는 거야. 알겠지? 하나 더. 그리고 언어유희야. 언어유희가 뭔지 아는 사람? 그냥 쉽게 말하면 말장난이야. 어디서 말장난 언어유희가 보여? 베터넨 메네토 베토벤. 차이코 풀고 싶어. 차이코스키. 알겠죠? 그래서 베토벤과 차이코프스키를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언어 유희가 보인다는 거야. 됐지? 자, 어쨌든 유자는 현재 비단잉어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굉장히. 이어서 가봅니다.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밑줄 쳐 새벽에 떼죽음을 당했대. 갑자기 죽었다는 거야.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옇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깬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총수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넉나간 듯이 있던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어봤다. 자, 글쎄요. 아마 밤새 곧불이 들었던 개비네요. 곧불이 뭐래요? 감기래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것도? 조롱하는 거야. 알겠지? 조롱하는 거야. 풍자야, 풍자. 알겠지? 그리고 유자는 일부러 딴청을 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유자가? 총수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잖아 지금. 비단잉어가 물고기 이놈의 새끼야 뭐 감기 걸렸나 보죠. 이렇게 했잖아.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 유자는 총수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자,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가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드는 것이었다. 그는 비위가 상해서 자, 그야 팔자가 살아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아 산란있게 여라 가지로다 객고가 세어서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그런데다가 부르스고 지루박이고 부르스가 블루스고요. 지루박이 지루박인데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유행했던 춤이래요. 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부르스고 지루박은 춤이야. 춤. 자, 춤가락을 트는 대로 디립다 쳐댔은 게 과로에서 몸살기도 있었을 테고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까. 자, 이것도 뭐하니 지금? 총수를 뭐하고 있는 거야? 조롱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일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왼쪽에 보세요. 배참이 뭐래요? 꾸지람을 듣고 화부리를 다른다. 의문이 뭐래요?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엉큼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는 척 했다는 거야. 모르는 척.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밑줄 쳐야 돼, 얘들아.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 여기까지 밑줄. 여기 부분이 뭘까, 얘들아? 써나 비단 잉어가 죽은 찐 이유야. 실제 이유야. 근데 유자는 총수한테 시멘트의 독성을 우려내지 않고 물고기를 넣어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네.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유자는 총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비단 잉어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롱조롱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갑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자는 소리. 시끄러 이놈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옹색한 편은 아니었다. 답답하고 옹졸한 편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밑줄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은 쉽사리 사귈 수 없었대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총수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게 정말 어때? 너무 분노했다는 거겠죠? 열이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4, 5, 6번 해봅시다. 4번 보세요. 자, 보기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소설에서는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즉 사투리 방언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소설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유자의 대화 장면은 표준어로 이루어진 대화보다 더 다양한 효과를 주고 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사실적 느낌을 준다. 맞을까? 맞지?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의 방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그럼 마치 내가 그 지역에 있는 것 같은 뭘 느껴? 사실감, 현장감이 느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맞아, 얘들아. 2번도 당연히 맞는 거야. 그 다음 인물을 생동감 있게 만든다. 맞고요. 4번 향토적이 뭐예요? 시골. 자,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자, 사투리를 썼다 그래가지고 현실을 비판하는 거는 좀 어때요? 관련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5번. 자, A에 나타난 유자의 말하기 방식. 우리 A 잠깐만 다시 봐보자.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에 와서 살라니께 여러 가지로 다 객고가 세여서 객고가 뭐야? 다른 지역에서 고생을 겪는 거래. 자, 고생을 쌓여서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그런데다가 블루 쓰고 지루박이고 이런 춤가락을 트는 대로 디립다 춤만 췄으니까 과로해서 몸살기도 있었을 테고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다 탈이 많은 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유자가 총수한테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야? 총수가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조롱.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조롱. 네. 능청스럽게. 몇 번이 정답이죠? 1번입니다. 능청스러운 말투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꼬고 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유자는 왜 비단잉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비단잉어 한 마리가 그 일반 사람 몇 년치? 3년 3년치 연봉이야. 있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 거야. 됐니? 네. 자, 그 다음 6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을 이해한 내용입니다. 자, 보기 별표 쳐보세요, 여러분들. 보기 별표. 언어 유희는 어떤 의미를 암시하거나 전달하기에 재치있게 재밌게 꾸미는 표현이래. 언어 유희는 밑줄 쳐요. 문장의 어수를 바꾸거나 우리 문장의 어수를 바꾼 걸 뭐라 그럴까 얘들아? 도치. 오, 도치라 그래. 써나 도치법 또는 도치라 그래. 도치법 또는 도치 또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하거나 밑줄 치세요. 아까 기억나?
차이코프스키를 차에 코 풀고 싶어 이렇게 했던 거. 네. 이런 게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하는 거야. 또 유사한 의문을 반복하거나 유사한 자음이든 모음이든 반복하거나 그 다음에 동은 이의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같은 말소리인데 의미가 달라. 알겠지? 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언어 유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참고했을 때 기억에 해당하는 거 뭐냐 이거예요. 한번 해볼까? 베터넨 메데또 이게 베토벤. 차에 코 풀고 싶어가 차이코프스키래. 오케이? 발음이 비슷해,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똑같진 않지 얘들아. 근데 발음이 좀 어때? 비슷비슷하죠? 유사하죠? 그럼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3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 우리 마지막 자, 조금만 집중해서 마지막 요거 하고 시작. 자, 총수는 오늘도 연못이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운지 밥 먹기 전마다 하던 정원 산책도 그만하고 연못가로만 맴돌더니 야 유기사 유자 어제 그 고기들은 다 어떻겠나 또 그를 지명하며 묻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자 밑줄 쳐요.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나 나간다던디 아까워서 그냥 내버리기도 좀 그으시기하고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겠다 싶기도 해서 게 비늘을 대강 긁어서 된장찌개 좀 하고 고추장도 좀 풀고 마늘도 서너 통 다져놓고 멀국도 좀 있게 지져서 한 곱부덜씩 했지요. 곱부가 뭐래요? 컵이래 컵.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먹었다는 거야. 자기가 먹었다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그랬더니 이제 총수가 멋이 어쩌고 어째? 왜요? 왜요? 이런 잔인무도한 것 같으니 총수는 분노하여 붙저지를 못하였다. 붙저지를 못하였다가 뭘 것 같아? 어쩔 줄 몰라 했다. 봐봐. 너무 열이 받으니까 막 이러는 거야. 알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자, 이는 보아하니 아는 문자는 다 동원해서 호통을 쳤으면 하나 혈압을 생각하며 참는 눈치였다. 자, 달리 처리할 방법도 읍자는 감유. 밑줄 치세요. 달리 처리할 방법도 읍자는 감유. 자, 여기에서 유자의 태도는 어떤 것 같아요? 침착해요? 능청스러워요? 능청스럽습니다. 써놓으세요. 능청스러운 유자의 태도. 능청스러운 유자의 태도. 자, 총수의 성과를 덧드리려고 한 말은 아니었다. 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동을 다는 거였다. 자, 밑줄입니다.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래 것들하고 따따붙다 해봤자 싸워봤자 공연히 자신의 위신이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여기까지 밑줄이야. 우악스럽고부터 해서 판단했는 데까지가 밑줄이야 얘들아. 그러면 자 하나 물어보자. 총수는 이거 좀 쓰세요 근처에다가. 총수는 뭐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 같아? 힌트. 치읓 미음. 자, 채. 아, 그도 안 나와요? 쓰세요. 체면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또 나름 상류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 것들하고 어때? 말싸움하기 싫다 이거야. 아이씨, 체면이 있지. 내가 위신이 있지. 그러니까 자신의 위신이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자 보세요. 숨결이 웬만큼 고루 잡힌 어조로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다 고이 묻어주지 않고 그럴 술안줄에서 처먹어버려? 에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들. 자 지금 너네 이 지금 발언에서 총수의 어떤 모습을 느낄 수 있어? 착한 척하는 거 안 보이니? 응? 봐봐. 이게 지금 일부분만 발췌해서 그런단 말이야. 총수는 어떤 사람이야? 사람을 잘라버릴 땐 확 잘라버리는 인간이야. 알겠니? 그렇게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대하면서 비단잉어한테는 어떻게 대하고 있어? 우리 비단잉어만 하고 있잖아. 맞지? 무슨 말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여기다 이어서 쓰세요. 총수의 어떤 태도? 위선적 태도.
위선적인 태도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착한 척 한다는 거야. 위선적 태도. 선한 척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보다 물고기를 더 대우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 지져 먹어보니 맛이 어떻다? 내가 물은 말이었다. 어떻기는 뭐가 어때요? 살이라고 퍼석퍼석한 것이 별 맛도 없더구만 그려. 하고 드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독종이면 저는 말종인디. 말종인디 동그라미. 자, 말종인디 동그라미. 자, 말종에다 쓰셔야 돼. 자, 말종에다 써야 돼, 얘들아. 잠깐만요. 지우고 하자. 말종에다가 써야 돼. 자, 말종은 총수에 대한 누구의 평가니? 주인공이 유자의 평가야. 다시 유자가 총수한테 뭐라고 불렀다고? 인간 말종. 알겠니? 다시 말종은 유자가 총수에 대해 평가한 거야. 네. 다시 갈게요 이제. 자, 내가 독종이면 지는 말종인디 이랬다는 거야. 자, 가봅시다. 좌우지간 맛대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 욕을 두 사발이나 먹고 났더니 지금하고 해감내가 나더라도 이런 붕어 지짐이 생각이 절로 나길래 옛가장 나오라고 했던겨. 자,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해서 비단잉어를 나눠 먹었음직한 대문 경비원이며 보일러실 화부며 자녀들 등하교용 승용차 운선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조석으로 밑줄 눈을 흘기면서도 눈을 흘긴다는 게 뭐예요? 째려본다는 거거든. 그럼 째려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째려보지? 못마땅한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비단잉어 회식 사건을 빌미로 인사 이동까지 단행할 의향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 자, 그 다음에 그는 하룻바삐 밑줄 쳐요.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고 싶었대. 여기서 그가 누구야? 얘들아, 그가 유자, 주인공 유자죠? 그럼 유자는 총수의 운전수 노릇을 계속 하고 싶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가보자. 남들은 그룹 소속 운전사들의 정상이나 다름없는 그 자리에 서로 못 앉아서 턱주가리가 떨어지게 올려다보고들 있었지만 그 유자는 총수가 틀거지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로 비치기 시작하자 자, 그동안 그런 줄도 모르고 그를 모셔온 나날들이 그렇게 치욕스러울 수가 없었고 그런 위선자 총수에게 이렇듯 메인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차스러운 삶이 칙살맞고 가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유자라는 사람은 총수를 모시고 나서 굉장히 후회스러웠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내려가면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세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유자의 일화를 통해 유자의 무례한 태도를 비꼬고 있어? 얘들아, 이 지금 글이 유자를 비판하는 글이야? 아니야. 자, 유자에 대한 희극적인 묘사를 통해 그의 업적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서는 업적 드러내는 건 없습니다. 3번. 유자의 일화를 통해 독자에게 삶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자, 독자에게 반성까지 촉구하는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4번. 유자의 특징을 드러내는 일화를 통해 밑줄, 얘들아 밑줄.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대. 그럼 여기서 현대인의 모습 뭘 비판하는 걸까? 이렇게 쓰세요. 총수의 인간 중심주의야, 물질 만능주의야? 물질 만능주의야. 물질 중심주의야. 총수의 물질 중심주의를 뭐하고 있지 얘들아? 비판하고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총수의 물질 중심주의는 현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현대인이 그런 게 아니고 현대인들 중에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들 있어 없어? 있잖아. 왜 없겠어요?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현대인의 총수를 통해 현대인의 물질 중심주의를 비판했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현실에 저항하는 유자의 모습을 통해 사회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다. 조금 어려워 이런 게. 아리까리한 게 원래 어려운 거야. 자, 8번.
일단 이건 쉽죠 얘들아. 총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야. 상류층의 허영심을 드러내는 위선적인 인물이다. 쉽죠?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자 기역 미음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빨리 기역 봐보세요. 기역은 잔인무도한 것들이래. 더할 수 없이 잔인하다. 맞지? 니은은 분기탱천이래.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복받쳐 오른다는 거야. 자 디귿은 뒷동. 얘들아 뒷동이 뭘 거 아니? 뒷부분이야. 뒷부분. 자 뒷부분.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어딨냐면 따따붙다야. 큰 소리로 떠드는 모양. 큰 소리 떠드는 게 아니고 쓰세요. 다투는 소리예요. 다투는 소리야. 말싸움 한다는 거야 얘들아. 말싸움. 알겠지? 크게 다투는 소리를 우리가 따따붙다라고 합니다. 자, 그 4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미음은 자, 미음은 어딨니? 빌미, 재앙이나 탈다이가 생기는 원인이 되겠죠. 자, 오케이. 고생했다. 넘어가 보시면 우리 모르는 목에다 40페이지에 여기 작품 독해 부분 있거든. 이거는 쉬는 시간 좀 갖고 합시다.